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인트 라쉬 오스트레일리아의 린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튜토리얼에서는 속눈썹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속눈썹 할 때 그 패치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볼게요. 속눈썹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손님의 그 만족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힘들겠죠. 그래서 속눈썹 상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손님이 오시면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손님이 전에 속눈썹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해보신 분이라면 부작용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뭐 없었는지. 만약에 없었다 하면은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 하시면 될 수 있으면 패치 테스트를 권해드리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루에 한 번이라도 어떤 리액션, 부작용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98%나 돼요. 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글루가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다들 인중글루 쓰고 있고 글루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뭐 100에 한 명, 1000에 한 명은 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프로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은 다 한 번씩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을 만약에 해보셨는데 부작용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패치 테스트를 권해드려야 하는데요. 그 패치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눈썹을 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한 5가닥 정도, 한쪽 눈에 5가닥 정도씩만 그 손님에게 사용할 글루를 써서 붙여드리는 건데요. 그걸 붙일 때 될 수 있으면 뭐 살에 붙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피부에 가까운 곳에 연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절대로 피부에는 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익스텐션을 너무 그 눈썹 뿌리에서 먼 곳에다가 붙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다가 붙이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나서 손님에게 반응이 옵니다. 만약에 3, 4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좋습니다. 연장을 하실 수 있다는 사인이고요. 만약에 저는 좀 간지러웠어요, 아니면 뭐 여기 눈썹 이제 그 있는 그 연장한 곳에 좀 빨갛게 됐어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 손님은 속눈썹 연장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님들과 상담을 제대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의 수들을, 나쁜 경우의 수들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님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그날 속눈썹 연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눈썹을 하는 이유가 웨딩을 한다, 뭐 본인이 뭐 웨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의 웨딩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웨딩 때문에 한다,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파티에 간다, 파티에 가니까 파티 눈썹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대부분의 경우의 분들은 이거 뭐 everyday,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뭐 마스카라 하고 뭐 눈썹 붙이고 하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익스텐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인터뷰를 가기도 하죠. 잡 인터뷰를 가는데 뭐 어떤 직업이 뭐로 해서 인터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직업 인터뷰를 가는지 또한 또 물어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뭐 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웨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사진도 잘 찍어줘야 되니까 좀 눈썹을 조금 더 길이가 있고 또 숱이 풍부하게 그렇게 붙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파티에 가시는 분들은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역시 길이나 속눈썹의 양을 좀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잡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인터뷰를 간다 그러면 굉장히 내추럴하되 그래도 예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뭐 내추럴한 눈썹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패션 쪽에 있다거나 하면 뭐 그것도 손님의 뭐 어떤 취향에 따라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속눈썹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속눈썹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손님들의 속눈썹은 굉장히 달라요. 저도 지금 한 20년 정도 이 속눈썹 연장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본 모든 손님들의 속눈썹은 다 다릅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겠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 그러니까 동양 분들은 눈썹이 굉장히 직모죠. 이렇게 눈썹이 아래로 이렇게 꽂혀서 나기도 하고, 그리고 눈썹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눈썹이 또 이렇게 가지런히 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 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잘 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대부분의 눈썹이 일자로 났는데 끝에 여기 눈썹만 좀 이렇게 커리하게 웨이브 져서 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다른 모습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서양 분들이나 뭐 아니면 좀 아프리카 계 분들, 그런 분들도 눈썹이 다 다릅니다. 뭐 색깔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뭐 두께도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뭐 눈썹의 양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리고 동양 분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많지 않은데, 이제 서양이나 또 이렇게 다른 나라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이 눈썹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이분 뭐 테크니션들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서양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양 분들보다 속눈썹이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케라틴이 눈썹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테크니션들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썹 머리 결에도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러죠? 이게 큐티클이 있어요. 그렇게 그 모발에도 큐티클이 있듯이 우리 눈썹에도 다 큐티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즌이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 이렇게 열리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단백질, 케라틴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익스피리언스가 많다고 하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속눈썹이 금방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님들의 눈썹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손님의 눈썹 길이, 그리고 속눈썹 각각의 두께, 그리고 속눈썹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성장한 눈썹이 많은지 아니면 또 자라나고 있는 눈썹이 많은지, 그러니까 뭐 베이비라시라 그러죠. 계속 지금 자라고 있는 눈썹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눈썹들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익스텐션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미 좀 자라난 눈썹,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기에 있는 눈썹을 저희들이 이제 익스텐션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이 고려하기 위해서는 손님 눈썹을 잘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떤 속눈썹 길이를 선택해서 해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해줄 것인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는 것은 이 눈썹의 뭐 쉐입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눈썹 그 컬을 말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J컬로 써주든지 B컬 아니면 뭐 C컬 아니면 D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요즘 한국은 뭐 CC컬 뭐 DD컬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눈썹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께도 있죠. 속눈썹, 그러니까 손님 자체의 내추럴 속눈썹 때문에 저희가 뭐 그 두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요. 속눈썹이 얇다고 하면 또 그 얇은 것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고루고루 맞춰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손님들의 만족도도 크고,
그리고 실수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담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하시고 다 메모하세요. 이렇게 차트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한국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 이제 뭐 호주나 뭐 미국이나 여러 이렇게 외국 나라에서들은 다 손님들과 상담할 때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의 뭐 인적 사항, 그리고 속눈썹 상태, 그리고 뭐 피부 상태, 그리고 언제 왔는지, 언제 또 어떤 눈썹을 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놔야만 손님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그 프로페셔널의 향기를 팍팍 풍겨주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속눈썹에 어떤 속눈썹을 익스텐션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고객분의 속눈썹이 얇고 짧은 속눈썹의 경우에는 J-curl, B-curl, C-curl이 가장 무난하게 어울리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이 짧고 얇을수록 컬이 심한 속눈썹은 오래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한 속눈썹 두께로는 0.1, 0.12, 0.15mm의 속눈썹 두께가 가장 좋습니다. 0.15 이상의 0.18이나 0.10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속눈썹이 금방 떨어질 뿐더러 속눈썹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에게는 양쪽 끝이 짧고 중간이 긴 형태의 동그란 모양이 좋은데요. 이런 속눈썹은 양쪽 끝의 눈썹이 굉장히 얇고 힘이 없게 나기 때문에 그곳을 긴 길이로 붙여주기보다는 짧은 길이로 붙이고 그리고 중간을 조금 길게 붙여서 동그랗고 예쁜 귀여운 눈썹을 붙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고 짧은 속눈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건강하지만 짧은 속눈썹들은 모든 컬들을 다 잘 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짧지만 눈썹이 건강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curl, B-curl, C-curl, D-curl 모든 컬들이 무난하게 다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께를 보면 두께 또한도 일단은 짧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0.12, 0.15, 0.18, 0.20이 아주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고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이 눈썹 두께 안에서 찾아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길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길이는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일단 건강하긴 하지만 길이가 내추럴 속눈썹이 그닥 길진 않기 때문에 너무 긴 익스텐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길이는 7mm부터 12mm까지 그 사이에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2mm가 넘어가면 일단은 너무 길기 때문에 눈썹에 연장된 상태에서 오래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잘 꼬이고 엉키기 때문에 그 눈썹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mm에서 12mm까지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썹 쉐입에 관련돼서는 라운드 쉐입은 모든 눈에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건강하고 짧은 속눈썹에는 캐라이 스타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지만 눈썹이 일단 건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 길이가 눈썹 끝 쪽으로 연출이 되어도 잘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쪽 코 있는 쪽으로 짧은 눈썹을 붙여서 그 눈썹의 제일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그런 모양을 캐라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눈썹은 좀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짧은 속눈썹에는 캐라이 스타일을 시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얇지만 긴 속눈썹인데요. 이런 손님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숱은 없지만 긴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풍성하게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또 너무 많은 속눈썹을 붙이게 되면 처음에는 이쁠지 몰라도 나중에 갈수록 속눈썹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무리해서 붙이는 것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눈썹의 컬과 길이와 두께에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눈썹에는 잘 어울리는 컬은 B컬과 C컬입니다. 일단 J컬과 D컬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J컬은 일단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속눈썹 자체도 길고 힘이 없기 때문에 J컬을 붙여주면 많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D컬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이 일단 길고 얇기 때문에 D컬을 붙여주게 되면 다 붙여놓고 나서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두 개의 레이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B컬과 C컬을 연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를 한번 볼 텐데요. 길이 또한도 일단은 손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 속눈썹이 얇고 길기 때문에 너무 또 짧은 속눈썹을 저희들이 붙여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적당한 길이는 7mm부터 13mm까지를 권유해 드립니다. 13mm 같은 경우 좀 긴 듯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손님의 속눈썹이 길다는 전제 조건에서 13mm까지는 무난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를 보면 두께 또한도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긴 건 길겠지만 일단 너무나 눈썹이 약하기 때문에 0.1, 0.12, 0.15 여기까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0.15를 넘어가게 되면 너무 무거워서 눈썹이 다 처지고 나중에는 커튼 같은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썹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0.10과 0.12 가장 추천하고요. 조금 더 볼륨이 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5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썹 스타일은 아몬드형과 캐러멜 스타일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몬드형은 그러니까 라운드형과는 조금 다른데요. 라운드형은 정중앙이 긴 모양이고 양 옆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그런 모양을 라운드형이라고 하는데요. 아몬드형은 라운드형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 제일 가장 긴 부분의 포인트가 조금 더 뒤쪽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운드는 제일 긴 눈썹이 정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아몬드 쉐입은 정중앙에서 좀 더 눈꼬리 쪽에 있는 그 포인트로 옮겨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긴 눈썹이 지금 중앙과 눈썹 꼬리의 중간 정도에 붙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아몬드 형태의 눈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캐러멜 스타일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맨 끝쪽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스타일인데요. 이런 눈썹 또한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얇지만 긴 속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또 예쁘게 아몬드형이나 캐러멜로 잘 연출한다면 정말 고급스러운 눈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긴 속눈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긴 속눈썹은 정말 저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속눈썹인데요. 이런 분들도 보면은 더 길고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웨스턴들 사이에서는 진짜 밥은 안 먹어도 속눈썹은 정말 가꾸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길고 풍성한 건강한 속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무엇을 해도 다 잘 어울리시고요. 다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컬, B컬, C컬, D컬 모든 컬들이 다 무난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한번 볼까요? 두께는 0.12, 0.15, 0.18, 0.20 이런 모든 두께들이 잘 어울리는데요. 가장 추천하는 두께는 0.15에서 0.18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0.12는 조금 얇은 듯 하고요. 0.15나 0.18은 가장 적합한데요. 또 0.18을 넘어서 0.20까지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0.15, 0.18mm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를 볼게요. 길이 또한도 정말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7mm부터 14mm까지를 권하는데요. 물론 손님에 따라서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호주에서는 제가
15mm까지 붙여봤습니다. 15mm까지 붙여도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뭐 16mm를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7mm에서 14mm까지 쓰시는 것이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가장 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입을 한번 볼 텐데요. 쉐입 또한도 모든 것이 다 잘 어울리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 모양이나 뭐 아몬드 쉐입이나 그다음에 캣아이 스타일 모두 다 추천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건강하고 길고 풍성한 눈썹을 가지신 고객들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나 요구 상황에 잘 맞춰서 해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눈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러시안 볼륨 또한도 좋은 예로 또 추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 하시고 예쁘게 속눈썹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눈썹 상담을 할 때 이제 속눈썹 뭐 길이, 두께, 뭐 모양들을 권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눈썹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길이가 있어요. 이게 실제 눈썹을 이 안에다 지금 다 넣어서 붙인 거거든요. 8mm부터 여기 16mm까지 다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눈썹별 두께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눈썹 두께를 저희가 이곳에다 넣어가지고 라미네이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뭐 0.05, 0.07 뭐 해가지고 쭉 두께별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컬들이 있어요. 그래서 J, B, C, D 이렇게 컬이 있고 손님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내추럴 룩 뭐 해가지고 뭐 J나 B 컬로 하시게 되면은 뭐 내추럴하게 보일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C 컬 하게 되면은 좀 더 컬 업된 거다. 뭐 D 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웨이브가 져서 이제 인형 눈썹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맨 밑에는 이제 3D, 4D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러시안 볼륨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3D, 4D 눈썹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예가 되죠. 그래서 이런 차트가 있으면 손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냥 말로만 내 눈썹 뭐 이런 거 해드릴게요. 그러면 손님들은 뭐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 보여줘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손님에게 손님 손님 눈썹은 지금 한 8mm 정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mm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비교해서 언더스탠 하기가 좀 더 편리하죠. 손님들은 내 눈썹은 한 1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자기 눈썹이 짧아도 그렇게 짧은지 모르세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좀 더 빠른 이해를 주기 위해서는 한 8mm 정도 되시는데 자연스럽게 하시겠으면 10mm 정도가 좋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11, 12도 괜찮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니까 하나씩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보다 더 예쁘게 잘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액자로 프레임을 해도 좋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그냥 라미네이팅 해서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편하게 그냥 두셔도 좋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예쁘게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튜토리얼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이제 찾아뵐 건데요. 여러분들 이 튜토리얼이 마음에 드셨으면 덤즈업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드리는 모든 것들은 정말 제가 20년 동안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호주에서 트레이닝 센터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왜 공짜로 가르쳐 주지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이런 뭐 코비드-19 팬데믹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깝게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트레이닝 센터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열지 못하고 있어요. 스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시간들을 그냥 낭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튜토리얼 비디오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저를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번 튜토리얼에서는 뭔지 한번 볼까요? 다음번에 뭘 하는지. 튜토리얼 2에서는 저희가 아이패치 뭔지 아시죠? 눈썹 붙일 때 여기 밑에다 붙이는 아이패치를 어떻게 하면 잘 붙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아이패치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도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더 이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 튜토리얼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음 주에 한번 뵈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바이.